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수라이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60대 이후 단백질 부족, 근감소 증골다공증 치매 위험 폭발입니다. 다소 자극적으로 들리실 수 있지만 이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 연구 결과와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사실이기 때문에 시니어분들께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러분은 혹시 요즘 들어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예전에는 가볍게 들 수 있었던 장바구니가 요즘은 버겁게 느껴진다든지, 혹은 평소보다 자주 피곤하고 작은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경험 말입니다. 이런 변화가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하셨을 수 있지만, 사실 그 배경에는 단백질 부족이라는 큰 원인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노인병학회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약 30%가 근감소증 위험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근감소증이란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감소하고 근력이 떨어져 일상생활이 힘들어지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특히 단백질 섭취가 부족할수록 이 위험이 훨씬 커집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을 넘어서 낙상 위험이 커지고 골절이나 장기간 침상 생활로 이어질 수 있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72세 여성 A씨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분은 평소 식사량이 적고 특히 고기나 생선을 잘 드시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기력이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작은 물건을 들어도 근육이 뻐근하게 아팠다고 합니다. 병원 검사 결과는 근감소증. 다행히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꾸준히 근력 운동을 시작하면서 다시 예전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례만 봐도 단백질 섭취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지요. 그런데 단백질 부족은 근육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단백질은 근육뿐 아니라 뼈와 뇌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에서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 노년층은 골절 위험이 40% 가까이 낮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뼈 건강을 지키려면 칼슘만 챙기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칼슘이 제 역할을 하려면 단백질이 반드시 함께 필요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칼슘이 뼈에 잘 붙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칼슘을 섭취해도 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단백질은 뇌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본 도쿄대 연구팀은 70대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조사를 했는데요.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무려 2배 이상 빠르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뇌세포 자체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신경 전달 물질도 단백질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부족하면 기억력 저하나 치매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쯤 되면 그래,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뭘 먹어야 하느냐는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 식품 하면 제일 먼저 계란을 떠올리실 텐데요. 맞습니다. 계란은 완전 식품이라 불릴 만큼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소화력이 떨어지면서 계란만으로는 단백질을 충분히 채우기가 어렵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시니어분들께는 계란보다 더 효율적으로 단백질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다른 음식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황태포, 건새우, 검은콩입니다. 먼저 황태포는 계란에 비해 단백질 밀도가 무려 12배 가까이 높습니다. 즉, 적은 양을 먹어도 계란 몇 개 분량에 해당하는 단백질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게다가 지방이 거의 없어 혈관 건강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또 황태는 예로부터 해장국으로 많이 사용되었듯이 간 기능 회복에도 도움을 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시니어분들께는 근육을 지키는 동시에 간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두 번째로 건새우는 단백질과 함께 칼슘 함량이 아주 높습니다. 단백질과 칼슘을 동시에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근육과 뼈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는데 건새우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잡아주는 똑똑한 식품이에요. 작은 양을 먹어도 영양 밀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밑반찬으로 활용하기에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은 콩은 밭에서 나는 고기라고 불릴 정도로 훌륭한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검은 콩은 단백질뿐 아니라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뇌세포 손상을 막고 기억력 저하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혈관 건강을 개선해 치매나 중풍 같은 혈관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식품이 왜 시니어 맞춤 단백질 음식으로 불리는지 이제 이해되시나요? 단순히 단백질 양만 많은 것이 아니라 근육뼈 내 건강을 동시에 지켜주는 특별한 효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계란뿐 아니라 황태포, 건새우, 검은 콩을 식단에 꼭 넣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어떤 구체적인 효능을 내는지 연구 결과와 사례를 통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효능은 근육 유지와 강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매년 1%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때문에 70대가 되면 30대 때보다 근육량이 30% 이상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하면 이 감소 속도를 늦추고 근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하루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근감소증 발생률이 절반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68세 남성 B씨는 밥만 먹고 반찬은 거의 건너뛰는 습관 때문에 근력이 약해져 걷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는데요. 이후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자 근력 검사에서 눈에 띄는 회복을 보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뼈 건강 강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뼈 하면 칼슘만 떠올리시지만 사실 뼈의 30% 이상은 단백질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을 충분히 먹은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골밀도가 높고 골절 위험이 약 40% 낮다고 보고했습니다. 단백질은 칼슘이 뼈에 잘 달라붙도록 돕는 접착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칼슘만 챙기고 단백질을 소홀히 하면 뼈 건강을 완벽히 지킬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와 항체를 만드는 재료이기 때문에 부족하면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에서는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노인의 감염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배 가까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환절기만 되면 자주 감기에 걸리거나 작은 염증이 오래가는 분들은 단백질 부족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네 번째는 상처 회복 촉진입니다. 단백질은 새로운 세포와 조직을 만드는 재료라서 수술 후 회복이나 상처 치유에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70대 여성 C씨는 무릎 수술 후 회복이 더디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단백질 보충제를 추가 섭취하면서부터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상처가 깨끗하게 아물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두뇌 건강과 치매 예방입니다. 일본 도쿄대 연구팀이 70세 이상 노인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단백질 섭취량이 낮은 그룹은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2배 이상 빨랐습니다. 단백질은 뇌세포를 구성할 뿐 아니라 신경 전달 물질 합성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부족하면 기억력 저하와 치매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단백질과 함께 항산화 물질을 섭취하면 뇌세포 손상을 막는 데 더욱 효과적입니다. 여섯 번째는 호르몬 균형 유지입니다. 단백질은 인슐린, 성장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같은 다양한 호르몬을 만드는 데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호르몬 균형이 무너져서 체중이 쉽게 늘거나 혈당이 불안정해지는데 단백질은 이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곱 번째는 활력 증진과 피로 회복입니다.
단백질은 에너지 대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족하면 늘 피로하고 무기력해집니다.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 연구에서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 노인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일상생활 활력이 높고 피로도가 낮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니 단백질이 근육, 뼈, 면역, 두뇌, 호르몬, 활력까지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라는 걸 아실 수 있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단백질을 먹어야 효과가 좋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여기서 다시 황태포, 건새우, 검은콩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황태포는 계란 대비 단백질 함량이 무려 12배나 높습니다. 또한 지방이 거의 없어 혈관 건강에 부담을 주지 않고 단백질 효율이 높아 근육 회복에 큰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숙취 해소와 간 건강에도 좋은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건새우는 단백질과 칼슘이 동시에 풍부해서 근육과 뼈를 한 번에 지켜주는 이중 효과를 줍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에게 흔한 골다공증 예방에 매우 유용한 식품이지요. 검은콩은 단백질뿐 아니라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항산화 효과가 강력합니다. 그래서 두뇌 노화를 늦추고 치매 위험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며 혈관 건강까지 챙겨줍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식품이 왜 시니어 단백질 삼총사로 불리는지 이해되시나요? 단순히 단백질 함량만 높은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장점을 가지고 근육변에 건강을 동시에 지켜주는 것이 바로 이들의 진짜 힘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단백질 식품을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더 효과적이고 반대로 어떤 조합은 피해야 할까요? 이제는 단백질과 궁합이 좋은 음식 5가지, 나쁜 음식 5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단백질을 챙기면서 이 음식과 함께 먹으면 더 좋을까? 하고 궁금하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단백질의 효과는 단순히 양만 많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음식과 함께 섭취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단백질을 다른 영양소와 적절히 조합했을 때 근육 합성 효율이 약 20% 이상 증가했다고 해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앞서 안내드렸던 황태포, 건새우, 검은 콩과 좋은 궁합 음식 5가지, 피해야 할 궁합 음식 5가지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좋은 궁합 음식 첫 번째는 현미입니다. 현미는 식이섬유와 복합 탄수화물이 풍부해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혈당 급상승을 막아주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제 환자 중 68세 여성 B씨는 매일 점심에 황태포와 현미밥을 함께 먹기 시작했는데 한 달 만에 근력 검사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고 해요. 단순히 단백질만 챙길 때보다 효과가 훨씬 좋았다고 하네요. 두 번째는 녹황색 채소입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처럼 비타민C와 철분, 칼슘이 풍부한 채소들은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면 근육 형성과 뼈 건강을 동시에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건새우를 볶을 때 브로콜리를 함께 넣으면 맛도 살아나고 영양 효율도 높아져서 시니어 식단에 아주 적합합니다. 실제로 70대 남성 환자 C씨는 하루 건새우 30g과 브로콜리 100g을 함께 섭취했더니 피로감이 줄고 관절 통증도 완화되는 경험을 했다고 하네요. 세 번째 궁합 음식은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캐슈넛 등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면 혈중 아미노산 흡수를 돕고 심혈관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요. 미국 하버드대 공중보건대학 연구에서는 하루 한 줌의 견과류를 단백질과 함께 섭취한 시니어 그룹에서 심혈관 질환 위험이 15% 낮아졌다고 보고했답니다. 여러분은 평소 견과류와 단백질을 같이 섭취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네 번째는 발효식품입니다. 김치, 요거트, 된장 같은 발효식품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 단백질 소화와 흡수를 돕습니다. 제 환자 DC 70대
남성은 아침마다 검은 콩을 삶아 요거트와 함께 먹기 시작했는데 장 트러블이 줄고 소화가 훨씬 편해졌다고 해요. 이렇게 장 건강과 단백질 섭취를 동시에 챙길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매력적이죠. 마지막 5번째는 계란입니다. 황태포나 건새우처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과 계란을 함께 먹으면 필수 아미노산 구성이 최적화되어 근육 단백질 합성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운동 후 섭취하면 근육 회복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실생활에서도 느낄 수 있네요. 그렇다면 피해야 할 궁합 음식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도한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흰빵, 흰쌀밥처럼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과 단백질을 함께 먹으면 인슐린 변동이 심해져 근육 합성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과다한 기름진 음식입니다. 삼겹살, 튀김 등은 소화 부담이 커서 단백질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답니다. 세 번째는 단순 설탕입니다. 캔디, 과자, 탄산음료 같은 음식과 단백질을 동시에 섭취하면 혈당 급등으로 근육 합성이 방해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과도한 알코올입니다.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단백질을 먹으면 간과 장에 부담을 주고 근육 회복 효율도 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나트륨 과다 음식입니다. 라면, 가공식품 등은 체내 수분 균형과 혈압에 영향을 주어 단백질 활용을 방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평소 단백질과 어떤 음식 조합을 챙기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서로 도움되는 정보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한 황태포, 건새우, 검은 콩과 궁합 음식들을 적절히 조합하면 60대 이후에도 근육과 뼈를 지키면서 활기찬 생활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대상자와 안전한 보관법까지 알아보면서 단백질 건강 습관을 완전히 마스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단백질을 챙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충분히 아시겠지만 모든 분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당뇨, 신장질환, 심혈관 질환, 흡연자와 같이 특정 건강 상태를 가진 분들은 조금 더 신중해야 하는데요. 단순히 많이 먹는 것만으로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먼저 당뇨가 있는 분들을 살펴볼까요? 단백질 자체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아 안전하지만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혈당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황태포와 흰밥을 같이 먹으면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동시에 들어와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단백질과 현미, 채소 같은 저혈당 식품을 함께 섭취하도록 권장합니다. 실제로 제 환자 DC65세 남성은 황태포와 현미밥을 조합하고 식후 가벼운 산책을 병행했더니 혈당 변동폭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네요.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단백질을 과다 섭취하면 혈중 요소 질소 수치가 올라가고 신장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요. 서울 아산병원 내과팀 연구에서도 체중 1kg당 단백질 1.5g 이상 섭취 시 신장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따라서 체중 1kg당 0.8에서 1.0g 정도의 단백질 섭취가 안전하고 특히 식물성 단백질을 섞어 섭취하면 부담을 줄이면서 근육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검은 콩, 두부, 렌틸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이 대표적이에요. 흡연자나 심혈관 질환을 가진 분들은 단백질 선택과 함께 지방의 질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건새우나 황태포처럼 저지방 고단백 식품을 선택하고 올리브유, 견과류 등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심장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한양대학교 심장내과 연구팀에서도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함께 섭취한 시니어 그룹에서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렇다면 보관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황태포와 건새우는 습기와 직사광선을 피하고 밀폐 용기에 보관해야 단백질과 영양소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습도가 높은 주방에서 그대로 두면 쉽게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두는 것이 필수예요.
검은콩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면 장기간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진공 포장이나 밀폐 용기 활용이 훨씬 편리해서 한 번에 대량으로 준비해 두고 조금씩 꺼내 쓰면 효율적이죠. 또한 단백질을 섭취할 때는 조리 방식도 중요합니다. 황태포는 너무 오래 구우면 단백질 구조가 손상될 수 있으니 살짝 구워서 바로 섭취하는 것이 좋고, 건새우는 볶을 때 강한 불보다는 중약불에서 천천히 볶는 것이 단백질과 미네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검은콩은 삶을 때 소금이나 설탕을 과도하게 넣지 않고 물에 충분히 불린 뒤 삶으면 소화가 잘 되고 영양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여러분은 단백질 보관과 조리에서 특별히 신경 쓰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함께 공유해 주시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특별 대상자에 맞춘 섭취 방법과 안전한 보관법까지 알게 되면 단백질을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챙길 수 있습니다. 결국 황태포, 건새우, 검은콩을 비롯한 단백질 식품은 단순히 근육과 뼈를 지키는 역할을 넘어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에 맞춰 조절하면 60대 이후에도 활력 있고 안전하게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일상에서 하나씩 적용해 보신다면 분명히 건강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나 실천 후 경험은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실용적인 정보와 팁으로 찾아뵐 예정인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알찬 내용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활기찬 60대, 70대를 함께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